네,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그 과학 강사를 하고 있는 그 공대생이고요. 네, 전공은 기계공학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좀 이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충용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수강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편하게 이제 다 들어도 되니까 내가 이제 물리를 하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기초가 부족하다 아니면 좀 시험이 이제 코앞인데 벼락치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네 들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힘과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운동 이 운동이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축구한다, 농구한다 이런 운동이 일상생활의 운동과 다릅니다. 이 물리에서 말하는 이제 운동은 그 물체의 움직임이에요. 물체의 움직임.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가 운동하러 간다는 것도 뭐 물체의 움직임이죠. 저희가 이제 뭐 축구하면 이제 뭐 다리를 움직이고 농구하면 이제 뭐 다리와 팔을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제 이 물체가,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물체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움직이면은 이제 어느 방향,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물리원에서 역학과 에너지, 힘과 운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내용과 생소한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만 하면 정말 쉬워요. 암기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보면은 이제 속력, 그 다음에 속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거를 거의 같게 씁니다. 뭐 지금 뭐 자동차 운전할 때 지금 속도가 얼마지? 속력이 얼마지? 거의 같게 쓰는데, 사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저희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거 타다 보면은 이제 뭐 시속 100km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시속 100km는 100km가 아니라 100km를 이제 이 아워로 나눈 거죠. 이게 1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100km라는 소리는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는 속력을 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속도는 그럼 속력이랑 뭐가 다르냐? 속력은 말 그대로 이 스피드. 그 다음에 이 속도는 이 스피드에다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물리 1에서는 이 수직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면은 플러스 100km per hour, 뒤로 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0km per hour,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알려주면은 이거는 이제 속도인 겁니다. 속도. 이제 이 개념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100만 있으면은 이렇게 속력, 그러니까 스피드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속력이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이제 그 x축 y축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나중에 벡터라는 걸 배우는데, 이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고, 어쨌든 이 속도는 속력에 방향이 이제 더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이거 단위가 100km를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100km, 이걸 퍼라고 읽습니다. per hour라고 읽어요. hour. 이게 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시간.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500km를 이동하는데 이제 뭐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500km 가는데 10시간 하면은 이거는 50km per hour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위가 이제 퍼가 이제 이게 나누기 그 분수 그건데, 분모의 시간이 오고 분자의 거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단위가 이제 길이의 단위, 거리의 단위랑 시간의 단위가 지금 킬로미터랑 아워만 적었는데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거리의 단위 뭐 있습니까? 미터 있고 또 센티미터 있고 또 뭐 킬로미터 있고 이러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의 단위, 뭐 이거 아워 시간, 그 다음에 분으로 하면 이제 미닛, 그
그 다음에 초로 하면 이제 세컨즈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뭐냐? 거리에서는 미터를 많이 쓰고 시간에서는 세크를 많이 써요. 네, 세크가 이제 SEC 정확히 말하면 세컨즈인데 이제 뭐 요약하면 이제 세크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거리가 그럼 이거 속력의 단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의 단위는 거리를 미터를 초로 나눠준 단위가 이제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향까지 생기면 이제 아까 속도가 된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력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이제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m 가는데 시간이 5초 걸렸다. 그러면 이거 속력은 얼마냐 하면 이제 100m 나누기 5초 하면은 이제 뭐 20m per sec 이게 속력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력의 개념을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그 속도랑 속력이랑 이제 아까 다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 이거를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동거리와 변이 예를 들어서 A, B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내가 B점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빨간 줄의 거리가 이제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근데 변이는 처음이랑 끝만 보는 거예요. A에서 B.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이가 당연히 짧겠죠. 그래서 이 이동거리를 근데 변이는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A에서 B로 가는 이 방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변이는. 그래서 A에서 B 가는 거랑 B에서 A 가는 거랑 변이는 달라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반대로 이동거리는 그 거리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거리가 뭐 100m다 하면은 A에서 B 가도 이동거리가 100m, B에서 A를 가도 이동거리가 100m.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같아요. 근데 변이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B 가는 거랑 B에서 A 가는 거랑 다르다. 이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이제 나눠준 게 속력이었죠. 속력. 예를 들어서 100m 이동하는데 5초 걸렸다. 그러면 속력은 20m per sec가 되는데 이제 이 변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50m고 걸린 시간이 2초다. 그러면은 이 속도라고 했죠.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예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고 이거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25m per sec가 되는데 방향이 있어야 된다 했죠. 방향이. 그래서 방향을 나중에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해요. 위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계산하는 건 이동거리를 통해서 속력 계산하는 거에 나오지 속도 계산하는 건 안 나옵니다. 뭐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100m예요. 이거 변이 얼마입니까? 변이는 0이에요. 0. 왜? 이 첫 번째 지점이랑 이제 운동 끝나고의 그 지점이랑 이제 똑같은 데니까 바뀐 지점이 없죠. 네, 변이는 0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0이라는 소리는 속도도 0이라는 소리겠죠. 네, 여기까지 유추할 수 있으면은 네,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A에서 B 갔다가 C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더한 거죠. 그쵸?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이게 이동거리인데면 변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는
이제 끝점이 이제 C에 도착을 했으니까 A에서 그냥 시간 거랑 똑같죠. 네, 이게 변이가 됩니다.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변이는 무조건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다. 그 다음에 속도는 뭐라고 했죠?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다. 그 단위로 치면은 이것도 뭐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뭐 킬로미터 퍼 아워, 또 뭐 센티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분모에 시간이 오고 분자에 그 이동 거리의 단위가 오면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km per hour다. 이거를 미터 퍼 세크로 고쳐라. 이거를 자 100km가 이제 1km가 1000m잖아요. 1000m. 그러면 100km는 100에다가 1000을 곱한 이제 공 3개가 붙겠죠. 미터가 되고, 또 1시간은 얼마예요? 3600초입니다. 그래서 3600세크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계산하려면 이제 계산기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단위 변환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 강의 듣는다고 나 이거 마스터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속력은 이동거리 걸린 시간, 속도는 변이 걸린 시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속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 뭔 소리예요? 속력도 종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평균 속력이랑 순간 속력이랑.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혹시 뭐 물론 아직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라 운전을 안 해보셨겠지만 그 과속용 카메라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과속 방지? 단속 카메라. 그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80이 이제 그 제한 속도다 하면은 이 카메라가 이제 찍잖아요. 얘가 만약에 자동차가 80 이상을 가면 이제 카메라 이렇게 탁 찍죠. 찍어서 이제 집에 이제 그 고지서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있으면 이때 뭐 네가 운전했니 내가 운전했니 너 때문에 뭐 벌금 내니 하면서 이제 뭐 엄마 아빠끼리 싸우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 카메라가 이렇게 찍는 거는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력. 순간 속력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 카메라가 있는 반면에 단속용 카메라가 또 이렇게 종류가 2개가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띄엄띄엄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구간별 과속이라 해서 처음에 자동차가 여기를 지날 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 한번 찍어요. 여기 2번 지날 때 찍은 다음에 이 자동차가 여기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얼만큼 지나가는지,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속력을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이제 좀 높게 나왔다 하면은 맞습니다. 돈 내야 돼요. 돈 내고 이제 뭐 벌점도 받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첫 번째 카메라를 통과하고 엄청 빨리 달렸어요. 80 이상으로 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은 무조건 이제 딱지가 끊기게 되는데, 딱지가 안 끊기려면은 처음에 빨리 달리더라도 중간에
멈추면 됩니다.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 돼요. 걸린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 속력이 80보다 아래로 나오면 네, 걸리질 않아요. 근데 뭐 어차피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냥 속도 준수해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네, 이거 좀 이해되셨나요? 순간 속력과 이제 평균 속력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래프로 이제 좀 넘어갑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에서 좀 혼동이 오는데, 위치, 시간.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일직선상의 운동으로만 취급합니다.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직선만 보시면 돼요. 물리 1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가 0이다. 네, 여기가 10m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m까지 갔다 하면은 이제 여기 위치가 여기 10m가 이제 찍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갔다라고 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는 자, 이쪽의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이때의 시간을. 그리고 이때를 1m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t2. 여기가 이제 뭐 10m. 그러면 이것도 예시를 아예 드는 게 좋겠구나. 여기가 5초. 여기가 10초. 10초? 아니야. 8초. 라고 하면은, 자, 몇 초 동안 움직였죠? 3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3초 동안. 3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한 겁니까? 1m 위치에서 1m 위치에서 10m. 여기 이제 0.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니까 9m 이동한 거죠. 9m. 그래서 이걸 이제 점을 이어보면은 여기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9m가 안돼 3초 걸렸으니까 3m/s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m/s 속도로 쭉 이동하면은 이제 이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아까 그 구간별 단속 카메라처럼 점점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순간적인 속도를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아시나 혹시?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6초 하면은 여기 이렇게 접하는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 속력이 이게 3m/s라고 했잖아요. 평균 속력이 이거를 잘 보시면은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9죠. 9. 그러면 이게 3분의 9 해서 이게 3이 나온 건데 이거 이렇게 딱 이은 거에 기울기죠. 기울기.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자 여기가 자 뭐야 왜 이렇게 나와 그냥 할게요. 자 여기가 3 여기가 9 처음에 5초일 때랑 8초일 때랑 점을 그냥 이렇게 쭉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를 3으로 나눴어요. 이거 점으로 이은 거 이거의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는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x 3만큼 증가했고 9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쵸?
그러면 순간 속력은 이제 어떻게 아냐? 순간 속력은 자 이제 여기 접합니다. 이렇게 접한 선이 있겠죠. 여기가 만약에 6초라고 하면은 이 접한 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접한 선의 기울기. 그럼 이 접한 선의 기울기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네, 지금 못 구합니다. 왜 못 구하냐?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이제 미분이라는 거예요, 미분. 근데 아직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아직 지금 시기상으로 현재가 3월인데 고2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3월이면 미분을 배우질 않아요. 어쨌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미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6초일 때 이 점에서 6초일 때 이 점에서 접하는 이 기울기가 이제 뭐가 되냐? 6초일 때 접선 기울기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 순간 속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만약에 수치가 주어지면 이 기울기 뭐 x 증가량, y 증가량 이제 구하면 되겠죠?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좀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뭐 대단하신 거고, 네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가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속도. 가속도가 뭐냐? 속도의 변화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저희 처음에 이제 위치 변화량, 위치가 변했죠? 위치가 변한 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됐죠? 이게 속력이 됐죠. 속력. 변이로 치면은 이제 속도가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이건 어떻게 되냐? 그냥 뭐 속도 변한 거를 이제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속력으로 일단 생각을 할게요. 10m/s에서 50m/s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4초가 걸렸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얼만큼 늘어난 거예요? 40m/s만큼 이제 늘어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초만큼 걸렸으니까 이거 은근히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자 40m/s를 이제 4초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4초가 1분의 4s잖아요. 4s가. 그쵸? 분모가 1인 거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게 분모로 가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게 이제 분자로 갑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그러면 4s 제곱 40m가 되죠. 그러면 10m/s가 됩니다. 10m/s의 제곱이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가속도, 가속력 이런 거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분자에는 거리의 단위, 분모에는 그 시간의 제곱.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정리를 처음부터 하자면 속력 걸린 시간.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속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이 뭐냐, 기초부터 할 거기 때문에 다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약간 직각삼각형처럼 표기를 하는데 이 델타라는 표시예요. 델타. 델타가 뭐냐? 변화량이라는 소리입니다. 변화량. 이 변화량이 뭐냐? 아까 말했던 10m가 40m가 됐어요. 그럼 이거 변화 얼만큼 한 거죠? 플러스 30이죠. 변화량인 만큼 뭐 50m가 10m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40만큼 변했는데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 40m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요.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만약에 위치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인 거고, 마이너스로 된 거면 이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가속도는 델타 속도,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이제 델타 속도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뭐 나중 속도에서 그 현재 속도? 현재 속도로 해야 되나? 처음 속도, 처음 속도. 여기 위치도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이 뺀 거죠. 그쵸? 여기 보면 40에서 10 뺀 게 플러스 30이고 10에서 50을 뺀 게 마이너스 4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델타라는 표기가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고, 이 변화량이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속도도 똑같이 뭐가 있겠어요? 속력이랑 똑같이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아까 이거 그래프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X축과 Y축이 나타내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X축이 시간이면 여기에 위치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속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가속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오는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속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속력이 점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속력이 아까 그 속력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여기가 위치였었죠. 네. 자, 속력이 점점 증가를 했어요. 여기 3초, 여기 6초, 여기 3m/s, 여기 12m/s.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쫙 이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 가속도, 자, 처음에 3m/s였다가 나중 속력이 12m/s가 됐어요. 그러면 델타 속력은 얼마입니까? 12 빼기 3 해가지고 이제 9죠. 9m/s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3초입니다. 3초. 6에서 3 뺐으니까. 그쵸? 그러면 저희 아까 이거 델타 속력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 했으니까 9m/s를 3세크로 이제 나눠주면은 어떻게 돼요? 3m/s 제곱이 되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x 증가량 3, y 증가량 9, 3, 9. 이거를 이은 거에 기울기가 되더라. 그쵸?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 5초일 때 이 점의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여기에 접선.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선의 기울기. 이 선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아까 속력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거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이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도 이해를 하실 텐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를 좀 설명을 하려면, 만약에 물체가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10m/s에서 이제 50m/s가 됐어요. 뭐 가는데 뭐 4초 걸렸다 하면은 이제 뭐 평균 가속도로 치면 뭐 10m/s 제곱이 되겠죠. 점점 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초당 10m/s씩 속도가 이제 점점 붙었다는 소리예요. 10m/s씩 초당
1초당 10m/s씩 여기다가 이제 붙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초 후에 보니까 속도가 이제 50m/s가 되더라 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아까 속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가속력은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속력은 왜 없냐면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성이 무조건 있기 때문이에요. 방향성이 무조건 있는 게 뭔 소리인가 싶으면, 저희 자동차 타보면 저희가 이제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죠. 그러면 가속도 방향 이쪽이죠. 같은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이제 빠르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줄어들죠? 그쵸?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이제 이루어지더라. 예를 들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아니라, 좀 극단적인 예로, 물론 이렇게 하면 자동차 상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가 빠르게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가다가 느려졌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겠죠? 이럴 때도 이제 가속도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왜 가속력을 다루지 않는지, 그냥 가속도라고 하는지. 네, 여기까지. 일단 너무 많이 하면 또 어질어질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이쪽 내용을 좀 더 다뤄볼게요.